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친절하고 디테일한 남자 정영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총 20문제, 총 20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볼 거고요. 일단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개념이 잘 숨어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1번부터 차근차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생명 가능지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생명 가능지대. 일단은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이해했으면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생명 가능지대에 대해서 학생 A, B, C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중에 학생 A,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는 것은 별 둘레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 범위고, 거기에 위치한 행성은 당연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있죠. 생명 가능지대에 있다. 이 얘기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A 맞았고요. 중심별의 광도가 크면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에서 멀어지고요. 폭은 넓어집니다. 보다시피 멀어지고요. 폭은요. 넓어집니다. 보셨죠?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 정답 4번의 A, B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퇴적 구조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총 4가지. 그 중에 3가지 나와 있죠. 보다시피 입자의 크기가 큰 애, 중간, 작은 애. 다시 큰 애, 중간, 작은 애. 점점 달라집니다. 점2층리. 점2층리. 자, 기울어진 모양 보입니다. 4층리. 4층리. 물결 자국 보입니다. 얘가 연은. 됐죠? 자, 이때 이 모습 전부 다 역전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됐나요? 하나 더 뭐가 있죠? 건열. 자, 먼저 기억 봅니다. 가는 점2층리. 그렇죠?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봅니다. 자, 지층 역전의 유무. 얘 셋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얘는 지금 역전되지 않은 모습이죠. 됐죠? 니은도 맞았습니다. 자, 만약에 역전되었다. 나의 경우가 역전되었으면은 지금 여기 있는 나의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전된 상황이라 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됐죠? 역전되지 않은 모습, 역전된 모습. 전부 다 역전되지 않은 모습. 자, 니 맞았고요. 자, 디귿 봅니다. 디귿. 여기 보이는 다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연은이고요. 연은은 이렇게 수심이 얕은 물 밑입니다. 여기가 지금 물의 표면, 여기가 물속 바닥일 때 수심이 얕은 환경에서 물결이 이렇게 표면에 있으면 이 물결의 영향으로 퇴적물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 여기에서 연은을 만들 수 있는 아이는 잘 움직일 수 있는 아이. 크기가 대체로 작은 입자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사암층. 그죠? 사암층. 여감층보다는 사암층. 여감층은 자갈이 있기 때문에 자갈은 잘 안 움직여요. 그죠? 그러니까 자갈 같은 경우는 입자가 커요.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니까 여감층에서는 이런 구조가 잘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사암층에서 잘 발견될 수가 있는. 그래서 여기는 거 디귿 맞았습니다. 정답은 5번에 기억니은 디귿. 자, 다음은 3번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기 교재할 때 많이 봤던 그림이고 기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기 보니까 이쪽에 남극 대륙이 있고요. 그 주변의 바다, 외대래에서는 밀도가 충분히 커진 물이 이렇게 가라앉은 다음에 바닥 타고 쭉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C가 남극 저층수. 반면에 북반구의 그린란드 주변의 바다에서 밀도가 충분히 커진 물이 가라앉은 다음에 이렇게 이동해 오는 요 B가 뭐예요? 얘가 북대서양 심층수. 60도 S분에서 가라앉습니다. 이게 뭐예요? 얘가 지금 남극 중층수. 만약에 밀도를 비교한다면 아래쪽에는 C가 밀도가 제일 크고요. 그 위에는 B, 그 위에는 A가 밀도가 제일 작습니다. 이렇게. 또한 공부할 때 얘네들 위치도 우리가 공부했었죠. 얘가 누구예요? 남극 중층수 A고요. 얘가 누군가요? 북대서양 심층수 B고요. 얘가 누군가요? 남극 저층수 얘가 C입니다. 또는 밀도 비교했을 때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죠. 밀도 제일 큰 애, 그 다음 얘가 제일 작은 애. 이 순서입니다. 자, 볼게요. 먼저 기억입니다. A는 누구예요? A는 기억 맞았고요. 자, B라고 하는 거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진 건 북반구 그린란드 주변의 바다에서 그 물이 가라앉았다 그랬죠. 그러니
얘는 둘이 섞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됐죠? 이쪽 와서 보면 보다시피 얘가 염분이 제일 높습니다. 염분이 얘보다 낮은 두 물이 섞여가지고 염분이 더 큰 물이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내려놓지 않고요. 자, 이제 디귿봅니다. C라고 하는 거는 표층에 있는 물이 가라앉은 거죠. 가라앉을 때는 표층에서는 산소를 녹인 물이 있을 거고요. 또는 광합성으로 생물이 살면은 광합성 생물이 만든 산소도 있습니다. 산소를 가진 물이 가라는 꼴이니까 결국 심층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됐죠? 정답은 5번의 기억 디귿.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험에서 담수의 유입 그리고 해수의 결빙. 일단 담수는 맹물이죠. 맹물이 바다에 공급되면 염분이 낮아집니다. 해수의 결빙. 물이 얼 때는 바닷물이 얼 때는 순수하게 물끼리만 결합해서 얼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가 얼 때는 그 주변의 바닷물의 염분이 높아집니다. 됐죠? 자, 그 과정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5도씨 35PSU 그 소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눠 담았죠. 그 소금물. 자, 이제 타의 과정에서는 보다시피 증류수, 염분이 0인 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얘가 지금 담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B 같은 경우는 표층을 얼렸습니다. 그렇죠? 얘가 지금 바닷물이 어는 결빙을 표현하는 실험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기억값은 염분이 낮아져서 35PSU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될 거고 얘는 염분 높아져서 35PSU보다 높은 값을 갖게 되겠죠. 작고 35보다 작고 35보다 크고. 됐나요? 자, 이제 기억 봅니다. 타는 그러니까 이 실험이죠. 이 실험은 보다시피 담수의 유입과 관련된 실험입니다. 자,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기억은 니은보다 작죠. 작습니다. 니은 옳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 담수의 유입이 있는 해역은 염분이 감소하고 해수의 결빙이 있는 해역은 염분이 증가합니다. 증가한다예요. 디귿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의 기억. 자, 이제 5번 볼게요. 자, 5번 문제.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그마의 생성 관련된 내용에서 배웠던 거고요. 자, 볼게요. 해양판이 섭입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때 해양판이 섭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해저 퇴적물과 그 다음에 해양 지각 속의 함수 광물이 여기에 물을 공급하게 되면 연약권에 있는 간단히는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되면서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멘틀 물질의 부분 용융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그걸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면 요게 지하의 온도 그래프, 요게 지금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 그런데 만약에 물이 공급되면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녹아버리는, 용융점이 떨어지면서 녹아버리는 거라. 녹아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 여기 보이는 니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그래프 과정은 여기 B에서 B 다시.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고요. 얘가 위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륙지각 아래에 여기 붙어 있죠? 요건 현무암질 마그마. 이때 현무암질 마그마는 온도가 높아서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해서 위쪽엔 대륙지각의 일부가 녹아요. 녹았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건 우리 유문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이때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은 요거죠. 됐죠? 보다시피 지하의 온도 그래프,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 곡선. 이때 대륙지각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녹습니다. 됐죠? 요거 생성 과정. 자, 이때 이 두 마그마가 혼합되어 올라온다면 여기 기억과 같은 과정에서는 중간 성분의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됐죠? 자, 봅니다. 자, 기억.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든
화산암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 수 있는 암석은 성분으로는 염기성, 중성, 상선 중에서 중성암일 거고요. 자, 분출했습니다. 그러면 화산암, 심성암 중에 화산암입니다. 여기에 적합한 건 누구예요? 얘가 안산암이죠. 안산암입니다. 자, 거기 이번에 섬노감 같은 경우는 섬노감은 중성암인데 심성암이 섬노감이죠. 그렇죠? 분출해서 굳어졌기 때문에 화산암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기억 옳지 않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니은 옳지 않고요. 자, 에스덕트 함량. 현모암질 마그마는 52% 이하. 됐죠? 요거는 52에서 63 정도. 그러면 기억이 더 많습니다. 정답은 3번의 디귿. 자, 다음 문제 이제 6번 볼게요. 6번 문제가 약간은 복잡할 수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 배웠던 개념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일단 요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온대 저기압의 중심이 있고요. 한쪽에는 온난전선, 한쪽은 한랭전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이동한대요. 이때 기억은 저기압 중심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여기보다 북쪽이고 니은 지나가는 경로보다 지금 남쪽이죠. 자, 이때 이 과정에서 우리 풍향의 변화. 자, 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때 관측지가 이동하는 경로보다 북쪽에 있는 기억 같은 경우는 저기압이 여기 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바람 분다 그랬죠. 저기압 쪽으로. 시간 지나 저기압이 여기까지 온다면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저기압 쪽으로. 시간 지나 저기압이 여기까지 간다면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보다시피 풍향의 변화가 보이시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해요. 반면에 여기 남쪽에 있는 니은 지역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저기압 중심이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저기압 여기 있을 때 처음에 바람이 저기압 쪽으로 붑니다. 그 다음에 저기압이 요만큼 왔네요.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저기압이 이만큼 갔습니다.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불겠죠. 자, 이 과정은 많이 봤던 개념입니다. 온난전선 통과 전에는 남동풍이, 온난전선 통과하면 이제 남서풍이, 한랭 지나가면 이렇게 북서풍이, 풍향의 변화가 지금 이렇게 돌죠. 여기 지금 시계 방향. 자,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경로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은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고, 반면에 보다시피 저기압 중심 이동 경로보다 남쪽 지역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요거. 그래서 온대저기압 중요해요. 봅니다. 저기압 있습니다. 온난전선이 여기 있네요. 자, 여기는 관측자는 처음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온난 통과 전에 남동풍. 시간 지나 저기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난전선이 날 지나갔네요. 이제 바람은 이렇게, 이게 남서풍. 시간 지나서 저기압 이동합니다. 한랭전선 통과했네요. 한랭. 그럼 이제 바람은, 여기 바람은 이렇게 북서풍. 기억나시죠? 요거. 우리 전선 통과할 때 풍향의 변화도 했고요. 이걸 굳이 우리가 도는 방향, 시계 방향 이것도 했던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온대저기압이 두 지역을 지나가는 상황이면 두 지역은 저기압 중심이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그러면 저기압이 관측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두 지역의 기압값은 점점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저기압 중심이 멀어지면서 두 지역의 기압값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 이 자료에서 무언가 내려가다 올라가는 값, 이 값이 바로 기압입니다. 기압. 됐죠? 이것도 기압. 저기압 중심이 나에게 접근할 때는 관측소의 기압값이 점점 낮아지다가 이제 멀어질 때는 기압값이 회복됩니다.
낮아지다가 올라갑니다. 낮아지다가 올라갑니다. 얘가 기압. 보셨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각각 해석이고요. 지금 이쪽 상황은 T1일 때의 상황입니다. T1. T1일 때 기역과 니은 중에서 기온이 더 높은 상황은 니은이겠죠. 왜냐하면 보다시피 위도가 더 낮고요. 또한 온난전선 앞은 찬 공기, 뒤는 따뜻한 공기. 그러면 니은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기온값이 지금 여기 보이는 점선이네요. 여기 보이는 이렇게 점선입니다. T1일 때 기온이 더 높은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 B죠. B. 그럼 여기가 니은. 됐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기역. 또는 풍향 볼게요. 풍향. 여기 보니까 풍향의 변화가 지금 여기 보이는 지역 같은 경우 관측소 A 같은 경우에는 풍향이 대체로 보다시피 남동풍이었다가 동풍이 되고 다시 동풍 상황에서 북동풍, 북풍 됩니다. 내가 만약 관측소를 만약 그린다면 간단히 남동풍이었다가 동풍이 되고 그 다음에 북동풍, 북풍 점점 변해갑니다. 이렇게 변하죠.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왜요? 저기압 중심이 이동하는 경로보다 북쪽에 있으니까 이걸로도 얘가 기역이구나 찰 수가 있는. 자, 이 같은 경우는 풍향의 변화 볼게요. 대체로 남풍결의 바람인데 시간 지나서 남서풍, 북서풍이 변화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대체로 남풍결의 바람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남서풍, 서풍, 북서풍, 풍향의 변화가 얘는 시계 방향. 됐죠? 자, 이걸 가지고도 니은이 B와 관계됩니다. 이걸 찾을 수가 있는. 자, 먼저 기억 봅니다. A는 누구? 기억입니다. 기억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T2 볼게요. T2. 여기가 T2고요. 여기 T2입니다. T2의 상황에서 기온 묻고 있습니다. 이때 기온은 여기 점선 보이시죠? 여기 점선 보이시죠? 온도 보니까 온도가 지금 여기 B 지역에서 높죠. 니은에서 높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니은. T2에서 기온은 A가 B보다 낮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점선을 기온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 실선은 기압이고요. 여기 점점점점 얘는 풍향입니다. 얘를 지금 기온으로 보면 안 되죠. 만약 얘를 기온으로 본다면 여기 기온 볼게요. 기온이 점점 낮아지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는 상황.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기온으로는. 됐죠? 그래서 여기 니은. 기온을 볼 때는 여기 실선 말고 여기 점 말고 실선 말고 점선을 봐야 되고요. T2일 때 기온은 읽어주면 됩니다. T2일 때 기온을 읽어주면 됩니다. 보셨죠? 자, 니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 보기가 아주 어려웠다라고 느낀 친구도 있었을 것 같고요. 디귿은 이런 상황이네요. 자, 일단 문제에서는 T3입니다. T3. T3. 그리고 니은. 관측소 지금 B겠죠. B. B의 상황에서 자, 상공의 전선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T1일 때죠. T1이면 이미 온난전선이 통과한 상황이고 두 전선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T3는요? T3는 온난은 이미 통과했고 한랭은 아직 통과하기 전이에요. 어떻게 알죠? 한랭전선 통과 시각은 대체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서풍 쭉 가고요. 서풍 쭉 가고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풍향이 남서에서 북서로 변했죠. 그러면서 기온이 떨어졌죠. 대체로 이 시간대 즈음에 한랭전선 통과합니다. 그러니 요것보다 이전인 T3 상황은 이미 온난은 통과했고 아직 한랭은 통과하기 전. 만약에 저 지역을 단면상에 그린다면 온대지역의 입장에서 이쪽에 온난전선이 있고요. 이쪽에 한랭전선이 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때 전선면은 온난전선 앞 상공의 온난전선면, 한랭전선 뒷 상공의 한랭전선이 있습니다. 요 아이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지금 없어요. 됐죠?
정답 그래서 요거는 4번의 기억 니은. 자, 이제 7번 봅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현생 누대라고 나와 있고요. 현생 누대. 그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이제 그리고 대멸종 시기 A, B, C 주고 있죠. 자, 대멸종. 우리가 캄, 오, 실, 대, 석, 패. 그리고 트, 쥐, 백. 이렇게 5가지 외웠습니다. 뭐 오르도비스기 말 이렇게. 자, 그 중에 여기가 지금 고생대 시작입니다. 여기가 지금 뚝 한번 내려갔죠? 오르도비스기 말. 됐죠? 그 다음에 캄, 오, 실, 대, 석, 패. 여기가 패름기 말. 그 다음에 트라야스기 주라기 여기가 백악기 말. 됐죠? 또는 5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시작, 2억 5천만 년 전 중생대 시작, 6,600만 년 전 신생대 시작. 이렇게 봐도 돼요. 자, 봅니다. 먼저 해양생물 과의 수를 묻고 있습니다. A하고 B 묻고 있고요. A는 요만큼, B는 요만큼. A가 맞네요. 기억 맞았고요. 자, B와 C 여기가 지금 중생대. 중생대. 자, 중생대에 생성된 지층에서는 양치식물 화석이 발견될까요? 양치식물은 고생대 때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생대 때 이미 존재했고 지금도 지구상에 양치식물이 있으면 이때도 양치식물이 존재했겠죠. 그러면 중생대 지층 안에서는 양치식물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았고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백악기 말입니다. 됐죠? 쥐라기와 백악기는 요것보다 앞쪽이겠죠. 그죠? 여기 만약 경계를 물어본다면 여기가 지금 백악기, 여기가 신생대 시작하는 팔레오기. 백악기, 팔레오기. 그 경계입니다.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자, 다음 문제 8번입니다. 8번 문제는 우리가 연계교조 공부한 친구들 알겠지만은 똑같아요. 그렇죠? 거의 똑같은. 일단 여기 나온 표는 완벽하게 똑같고요. 아래 보기만 살짝 바뀌어 있는. 은하의 분류 기준을 가지고 분류했습니다. 막대나선, 불규칙, 그리고 타원은하. 일단 여기 보니까 그 중에 나선팔이 있는 아이는 나선은하인데 얘 그러면 막대나선은하. 자, 그 다음은 편평도. 편평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건 얘는 타원은하. 타원은하. 그렇지 않는 얘가 지금 불규칙은하.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자, 읽어보니까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가로 요걸 구분했을 때는 얘 막대 없습니다. 막대 없어요. 됐죠? 요게 만약에 거기 나온 것처럼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여기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얘 중심에 막대 없죠? 얘도 마찬가지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거 기억 옳지 않고요. 자, 니은 보기도 마찬가지 약간 고민했을 것 같은데 볼게요. 주기혈성의 평균 광도는 가하고 나중에 누가 클까요? 요건데요. 자, 만약 내가 주기혈성을 HR도에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됐죠? 이때 좌측 상단에 있는 주기혈성일수록 질량이 커요. 질량 큽니다. 질량 크고, 두 번째, 질량 큰 아이가 표면 온도도 높아요. 됐죠? 됐죠? 그리고 광도도 커요. 진화 속도 빨라요. 그래서 수명이 짧아요. 짧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만약에 색깔로 따진다면 이쪽에 있는 아이일수록 온도가 높은 애니까 이쪽이 주로 파란색, 이쪽이 온도가 낮은 쪽이니까 이쪽이 주로 빨간색.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겁니다. 청색, 청백색, 백색, 황백색, 황색, 주황색, 적색. 기억나시죠? 이렇게. 자, 이때 거기 보이는 것처럼 일단은 가는 나선은하. 나선은하는 중앙 팽대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별,
그렇죠? 그리고 온도가 낮은 별, 그런 별이 분포합니다. 그런데 나선팔에는 성간물질이 많아서 젊은 별, 온도 높은 파란 별도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죠? 파란 별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와 같은 타원 은하는 성간물질이 거의 없어요. 새로운 별의 탄생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거의 나이가 많은 별, 온도가 낮은 별, 붉은색 별, 얘네가 주로 분포합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다 표현한다면 여기 보이는 타원 은하에 있는 주결성들은 대체로 이쪽에 있는 아이들, 여기 있는 애들만 있을 거고요. 참고로 질량이 작아서 진화 속도가 느리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아이들, 그렇죠? 나이가 많은 애들, 걔네가 남아있는 거고요. 반면에 여기 보이는 나선 은하의 나선팔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별도 존재할 수가 있죠. 그죠? 이쪽에 있는 별만 있다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별도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럼 상대적으로 광도는 여기에 속하는 별만 있는 타원 은하보다는 여기 있는 별도 갖고 있을 수가 있는 나선 은하가 광도가 더 큽니다. 왜요? HR도상에서 위로 갈수록 광도가 큰 별이니까. 됐죠? 결국 타원 은하는 지금 남아있는 주결성이 질량이 작아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지금 보다시피 온도도 낮고요. 그리고 광도도 작은 애들. 걔네들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나선 은하는 질량 큰 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온도 높은 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광도 큰 별도 존재한다고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니은 맞았고요. 자, 디귿 은하 질량에 대한 성간 물질의 비율은 얘가 제일 크다 그랬죠? 셋 중에서 얘가 제일 작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나가 다보다 작아야죠.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이제 우리 9번 봅니다. 9번 문제는 태풍 관련된 문제고 간단하게 나온 문제네요. 일단은 왼쪽을 보니까 태풍의 이동 경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지나갑니다. 이때 기역은 태풍의 이동 경로 기준으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죠.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위험반원. 됐죠? 풍향의 변화는 시계 방향. 위험반원. 자, 기억 맞았고요. 자, 태풍의 세력은 태풍의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하죠. 낮을수록 강합니다. 그럼 비교했을 때 3시하고 21시 중에 요때가 더 강하죠. 이렇지 않고. 자, 이제 나의 그림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가시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에서 가시광선을 관측해서 가시영상을 만든대요. 이때 이렇게 구름이 있으면 이 구름은 가시광선 만들지 못해요. 대신에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보내주는 가시광선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옆에 두꺼운 구름이 있으면 가시광선을 더 많이 반사할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가시광선을 많이 보내주는 이 구름을 밝게 표현합니다. 두꺼운 구름을 더 밝게. 보다시피 얘가 더 두꺼운 구름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보다 여기가. 왜요? 얘가 가시광선을 더 많이 반사해서 이렇게 많이 가시광선을 보내주니 얘를 밝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A가 더 강하겠죠. 됐죠? 더 많이 반사해서 보내주니까 더 밝게 표현하는. 그래서 A가 더 강합니다. 정답은 1번의 기억. 자, 이제 10번 볼게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태평양의 표층 해수의 동서 방향의 연평균 유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요걸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전부 다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적도인 상황이고요. 여기가 위도 30도, 여기가 위도 대략 60도, 마찬가지 이쪽이 위도 30도, 이쪽이 60도.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 아래에는 남극대륙이 있습니다. 남극대륙. 자, 이때 바람. 북동무역풍이 붑니다. 남동무역풍이 붑니다. 편서풍이 붑니다.
편서풍이 불어요. 여기서 부는 바람이 뭐라고요? 편서풍이 불어요. 자, 이때 이렇게 바람 불면 바닷물이 움직입니다. 북동무역풍이 만드는 게 북적도해류. 얘가 북적도. 남동무역풍이 남적도해류. 편서풍이 북태평양. 편서풍이 남극순환해류.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쪽에 대륙들이 있고 하다 보면 결국 물이 가다가 갈라지고 하다가 물이 쌓인다 그랬죠? 쌓인 물이 반대로 이렇게 쭉 옵니다. 얘가 지금 적도반류. 자, 이때 위도 보니까 여기 북반구 쪽에서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 부호 달고 있는 그런 물이 보이고요. 이쪽도 마이너스 달고 있는 물이 보입니다. 그 사이에 플러스를 갖고 있는 애가 있죠. 또한 위도 넘어가서 30도, 60도 사이에 여기 플러스 갖고 있는 애 보이고 마찬가지 이쪽도 지금 플러스를 갖고 있는 애가 보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이렇게 가는 I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사이에 반대로 이렇게 오는 걸 플러스. 또한 30도, 60도 이렇게 오는 게 플러스. 마찬가지 얘도 플러스라고 본다면 부호 설명 가능하죠. 그럼 결국에는 플러스는 이쪽이 북극적이고 이쪽이 남극적이고 그러면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입니다. 결국 플러스는 동쪽으로 가는 동쪽으로 마이너스는 서쪽으로 가는 그런 물 생각하면 되겠죠. 기억 봅니다. 플러스는 동쪽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기억 맞았고요. 자, A해역은 지금 여기죠. 남반구고요. 30과 60 사이에서 지금 플러스입니다. 여기 플러스. 그 해류는 지금 요거겠죠. 누구? 남극순환해류. 이때 남극순환해류는 누가 만들어요? 편서풍이. 됐죠? 자, 니은 옳지 않고요. 자, 디귿. B는 누구인가요? 여기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서쪽으로 가는 I. 북반구에서 여기 보이는 0도하고 30도 사이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누구예요? 얘죠, 얘. 누구? 북적도해류. 됐죠? 정답은 5번의 기억 디귿. 자, 이제 11번 볼게요. 11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사학 할 때 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절대연령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지시대 생물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있었던 지질학적 사건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요 아래 보이는 퇴적암 보이시죠? 얘네가 쌓였고 그리고 그 층이 휜 다음에 단층 그리고 부정압 다음에 위에 있는 퇴적암이 쌓였고 되죠? 그리고 뚫었습니다. 관입 그리고 부정압 그리고 A가 쌓인 거죠. 됐죠? 순서상. 자, 먼저 기억 봅니다. 경사 부정압 보이나요? 경사 부정압은 부정압 면을 경계로 위아래 지층이 나란하지 않은 경우 있네요. 여기 얘네들 기억 맞았고요. 자, 단층이 있으면 단층이 있고 나서 관입이죠. 그죠? 그러면 단층은 화성암보다 먼저 있었죠. 이게 맞았고. 자, 디귿 볼게요. X의 반감기. 자, 문제에서 이 화성암 안에 X라는 애가 있는데 X가 처음 양에 32분의 1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2분의 1을 5번 곱한 거니까 그렇죠? 5번 곱한 거니까 요 X라고 하는 I의 반감기의 5배의 시간이 흐른 거네요. 자, X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T라고 한다면 그 T의 5배만큼의 나이를 먹은 거죠. 화성암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A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지금 방추충 화석이 발견됩니다. 자, 방추충은 뭐예요? 우리가 고생대 후반부에 살았던 그 생물입니다. 그러면 이 지층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생대 후반부에 만들어진 암석이네요. 그럼 여기 화성암은 요것보다 먼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화성암의 요 나이는 아무리 못해도 2억 5천만 보다는 많아야 돼요. 그렇죠? 고생대 끝이 이 시점이니까. 그렇죠? 고생대 끝, 중생대 시작이 이 시점이니까 요것보다는 나이가 많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t라고 하는 값이 얼마? 0.5보다 커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자, 우리 12번 볼게요. 허블의 법칙 관련된 문제. 자, 문제에서는 외부나 A, B, C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A, B. 자, 외부나 A가 있고요. 외부나 이렇게 B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 30메가파섹. 자, A에서 관측할 때 B가 보이는 방향하고 C가 보이는 방향, 직각이래요. 그러면 C가 이쪽 방향에서 보인다는 얘기죠. 직각이 되게. 거리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자, 그런데 A에서 측정했을 때 B와 C의 후퇴 속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나요? 자, 둘 중에 B보다 C가 더 빠르게 멀어지죠. 그렇죠? 허블의 법칙,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집니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C는 B보다 더 먼 곳에 있겠네요. 30보다 더 먼 곳에. 이때 멀은 속도가 여기가 지금 얼마? 2100이고요. 얘도 멀어집니다. 이게 얼마? 2800입니다. 됐죠? 해볼게요. 자, 먼저 기억에서는 허블 상수. V는 HR입니다. 2100을 집어넣었을 때 H 곱하기 30이 돼야 되네요. V는 HR. 그럼 HR라고 하는 건 얼마? H값은 70입니다. 자,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자, 이제 이 거리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A에서 봤을 때 2800입니다. V는 H 곱하기 R. H가 70입니다. 70 집어넣어요. 70. 그럼 70 곱하기 R 하면은 R 값이 얼마? 40. 그럼 요 거리는 얼마? 40메가파섹. 얘가 직각입니다. 그럼 요 거리는 얼마? 직각 삼각형에서 3, 4, 여기는 그럼 50메가파섹. 됐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자, 이제 그러면 니은 볼게요. B에서 측정합니다. 누구를? C를. 자, 이때 B에서 봤을 때 지금 C가 멀어지겠죠. 이때 그 속도 어떻게 구해요? V는 HR. H 곱하기 얼마? 거리 50. 그럼 나와요. 상대속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거리 있으면 V는 H를 하면 됩니다. 그럼 3500. 니 맞았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게 지금 디귿 해볼게요. 자, 후퇴 속도 V라고 하는 값은 원래 파장을 기준으로 파장이 변하는 정도 곱하기 빛의 속도 하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파장의 변화량은 관측 파장 빼기 원래 파장 하면 되겠죠. 됐죠? 자, 문제에서는 요 값 자체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값 자체. 이 값. 해볼게요. 원래 파장 기준으로 관측 파장 빼기 원래 파장 값을 구해야 된대요. 그러면 C분의 V 하면 되겠죠? C분의 V. 자, 이때 B에서 측정한 A입니다. A에서 봤을 때 B가 2100으로 멀어지면 B에서 봤을 때 A도 2100으로 멀어지겠죠? 그렇죠? 2100. 그럼 여기다가 2100을 집어넣습니다. 단위는 km/s. 자, 아래 빛의 속도 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지웁니다. 하나, 둘 지우고 하나, 둘 지우고 지우면 3, 7, 21. 1000분의 7입니다. 1000분의 7. 1000분의 7. 그럼 얘는 0.007이죠. 됐죠?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남반구 중위도래요. 남반구 중위도. 남반구.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해양 지각의 나이가 나와 있는데 이쪽이 0살. 0살. 그리고 나이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때 결국 해양 지각의 나이가 0살인 이 선상에 멘틀 대륙으로 상승하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해령의 열곡이 있으면 되죠. 열곡.
멘틀대로 상승합니다. 그쵸? 새로운 지각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지금 뭐라고요? 해령 열곡. 이 아래 멘틀대로 뭐 한다고요? 멘틀대로 상승. 새롭게 생긴 지각은 멘틀대로 따라 이렇게 이동하면서 나를 점점 먹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 A가 포함되어 있는 현재 만들어진 암석 포함되어 있는 요 무늬, 요 색깔은 현재가 정자극기니까 정자극기의 암석일 거고 얘랑 반대가 된 니은이 역자극기 암석이겠죠. 그렇죠? 현재는 정자극기니까 현재 포함된 시기가 정자극기. 자, 이때 역자극기 안에서 화살표 보입니다. 역자극기 때는 가리키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이 남쪽, 반대쪽 이쪽이 북쪽. 그러면 남쪽 보고 왼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이네요. 우리나라 이렇게 그리고요. 동서남북 한 다음에 돌려주면 돼요. 예, 되셨죠? 자, 이제 해볼게요. 해저 퇴적물 두께 묻고 있습니다. 해령의 열곡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해저 퇴적물 두께가 증가합니다. 됐죠? 그러면 B가 더 두껍겠죠. 또는 A는 지금 막 생긴 땅이니까 위에 퇴적물이 얼마 못 쌓였어요. 반면에 B는 나이가 지금 많죠. 이 시간 동안 쌓였으니까 퇴적물이 많이 쌓였겠죠. 됐죠? 자, 기억 옳지 않고요. 자, 니은 A의 하부에는 멘틀대로 상승, 니은 맞았고요. 자, B라고 하는 건 A의 서쪽입니다. 서쪽. 정답은 2번의 니은. 이제 14번 볼게요. 14번.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될 그래프 하나가 요거 기억나시나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인 밀도를 생각해 본다면 우주 팽창과 함께 물질의 밀도는 감소. 됐죠? 물질은 우주가 팽창해도 그 양이 일정하니까 밀도값이 감소합니다. 반면에 암흑 에너지는 밀도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우주 팽창할 때 암흑 에너지 총량은 증가합니다. 됐죠? 암흑 에너지는 밀도값은 일정, 그러면서 총량이 증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율로 따지면 암흑 에너지 비율이 증가하는 거죠. 둘 중에서 비율이 더 커지겠죠. 자, 과거 어떤 시기에 비해서 현재로 왔을 때 여기 보이는 A 값은 감소합니다. A 값은 점점 감소하네요. B 값은 어때요?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합니다. B 값은 처음에 예를 들어 T식에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요만큼이니까. 그럼 B가 지금 뭐예요? B가 암흑 에너지. A가 물질. 기억 볼게요. A는 물질입니다. 맞았고요.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럼 이때가 더 높았죠. 현재보다 T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거 니은 옳지 않고요. 자, 디귿 봅니다. 우주가 팽창한 동안에 B의 총량은 뭐라고요? B의 총량. B는 암흑 에너지고 우주 팽창 과정에서 암흑 에너지 밀도 값은 일정합니다. 대신에 공간은 계속 생기고 있죠. 그러면서 총량은 어때요? 증가. 정답은 1번의 기억. 자, 15번 볼게요. 15번. 그림 가는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과 지구 공전궤도 20mm의 변화를 주고 있고 나는 위도별로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그 양의 편차입니다. 현재 값을 기준으로 추정값. 그러니까 추정값 빼기 현재 값이면 현재에 비해서 어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란 얘기는 현재보다 많아. 마이너스는 현재보다 적어. 이런 거잖아요. 자, 위도 보니까 여기가 적도고 북반구입니다. 북반구 위쪽은. 북반구 여름철에 많습니다. 이 얘기는 북반구는 여름철에 기온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에너지 더 많이 받아서. 반면에 겨울철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기온이 더 낮아졌죠. 그러면 이 조건은 뭐냐면 북반구는 여름의 기온이 현재보다 더 높았고 겨울에 기온이 현재보다 더 낮았습니다. 북반구는 현재보다 연교차가 컸던 시기. 그럼 남반구는요? 남반구.
자, 남방 같은 경우는 지금 요때가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지금 요때가 계절 언제예요? 남반구는 이때가 겨울입니다. 겨울에 더 추웠네요. 여름에 플러스입니다. 더 더웠네요. 마찬가지 남반구도 연교차가 현재보다 컸던 시기. 나의 자료는 현재보다 남반구, 북반구 모두 연교차가 컸던 시기. 보셨죠? 이런 상황이고. 자, 여기 보이는 기억, 니은, 디귿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먼저 기억 보기 보면서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 묻고 있고요. 이건 20률만 보면 돼요. 자, 20률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 있고 니은 있는데 기억일 때 20률이 니은일 때보다 크죠. 그렇죠? 기억일 때 더 큽니다. 만약 그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그림이 이렇게 그리면 니은입니다. 지구가 근일점, 원일점에서 태양 에너지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 기억은 더 납작하게 그려야 돼, 납작하게. 근일점, 원일점. 근일점에 더 가깝습니다. 보다시피 니은일 때보다 기억일 때 태양과 거리가 더 가까워져 있죠, 근일점에서. 원일점일 때는 오히려 니은보다 더 멀리 있죠. 그러면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받는 그 에너지량 차이는 기억일 때가 더 크겠죠. 됐죠? 니은보다 기억일 때 더 큽니다. 근일점 거리가 더 가깝고 원일점 거리가 더 머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기억 맞았고요. 자, 이제 니은 볼게요, 니은. 자, 여기 보이는 나의 자료는 여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떤 것일까요? 요거고요. 일단 기억은 현재보다 20률이 크고 경사각은 작고. 됐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현재와 20률은 같아요. 대신 경사각이 더 컸던 시기고 얘는 더 작았던 시기고. 자, 옮겨봅니다. 현재와 비교해서 기억은 현재보다 20률이 커요. 큽니다. 그리고 잦은 축의 경사각은 어때요? 현재보다 작아요. 됐죠? 자, 니은은 현재랑 20률 같아요. 대신에 잦은 축 경사각이 큽니다. 커요. 디귿은 20률 같아요. 잦은 축 경사각이 현재보다 작아요. 됐죠? 이렇게 이 상황에서 셋 중에 어떤 아이가 현재보다 북반구, 남반구 연교차가 더 큰 건지. 자, 간단한 건 얘입니다. 잦은 축의 경사각이 크면요, 북반구든 남반구든 연교차가 어때요? 연교차가 커요. 그래서 니은, 나는 니은 가능합니다. 나는 니은. 그럼 나머지는요, 볼게요. 잦은 축의 경사각이 작아지면요, 북반구든 남반구든 연교차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디귿은 아니겠죠. 됐죠? 아닙니다. 그럼 기억은요? 요것만 생각해 봤을 때 어때요?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그럼 얘는요, 해볼게요.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여기 지구를 그리고 지구를 그려요. 현재 상황은 잦은 축의 경사 방향이 이렇게 됐죠? 이때 북반구 이 위치에서 겨울입니다. 우리 전부 다 그림 그렸던 이 위치에서 여름입니다. 됐죠? 이때 잦은 축의 경사 방향 고려할 게 아니고 지금 20률로 봤을 때, 자, 기억은 현재와 비교했을 때 20률이 어때요? 20률이 커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겨울, 여기가 여름. 20률이 더 큰 상황에서 북반구는 어때요? 겨울철에 태양에 더 가까워집니다. 겨울철에 덜 춥죠. 따뜻합니다. 여름철에는 덜 덥죠. 그러면 북반구의 경우 이 조건은 뭐예요? 연교차가 감소되는 조건. 게다가 이것도 연교차가 감소되는 조건.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닌. 그래서 니은입니다. 그래서 니은, 나는 니은의 자료 맞았고요. 이제 디귿 볼게요.
지금 현재하고 디귿 비교합니다. 디귿은 현재와 비교해서 경사각이 작은 상황. 자, 디귿은 자전축 경사각이 현재보다 작아요. 자, 이때는 낮의 길이가 현재보다 짧죠. 짧습니다. 낮의 길이가 현재보다 짧아요. 요걸 만약에 원리를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지구입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이쪽에서 빛을 보내준대요. 자, 자전축이 기울지 않았으면 요게 자전축이 될 거고, 요게 지금 적도가 되는 거고, 대충 남반구 중위도 사람 그리면 요쪽에 그리면 돼요. 그렇죠? 자, 이때 태양 쪽에 있는 이쪽 절반이 낮이고요. 반면에 태양의 반대쪽 이쪽 절반이 밤입니다. 밤. 이때 지구가 자전하죠. 자전해요. 그러면 요 아이는 지구 자전 때문에 그 위치가 요렇게 변해요. 빙글빙글 돕니다. 이렇게 위치가. 그 상황에서 요 정도 위치인 상황에서는 낮. 반대쪽 여기 위치에서는 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낮 12시간, 밤 12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자전축이 기울었대요. 그런데 남반구 여름이면 자전축이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다시 그리면 이제 이쪽에다가 자, 지구를 이렇게 그리고 됐죠? 자전축을 그리는데 남반구 여름이면 자전축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적도가 되는 거고, 적도. 됐죠? 사실 태양빛이 이쪽에서 빛을 보는 상황에서 지금 북반구 겨울이죠? 남북 여름입니다. 이때 지금 아까 그 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러다 보니까 볼게요. 태양 쪽 절반 이쪽은 낮이거든요. 낮. 반대쪽은 밤입니다. 이때 지구가 자전할 때 이 아이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여기 있을 때는 여기까지가 낮. 그 다음 여기까지가 밤. 낮이 길어지죠. 근데 이게 만약 더 기울면 낮은 더 길어져요. 덜 기울면 낮은 여곱번 짧아져요. 경사각이 작습니다. 어때요? 여름철에 낮의 길이가 더 짧아진다고. 작을 때가. 됐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정답은 4번의 기억 니은. 여름철 낮의 길이는 디귿이 현재보다 짧습니다. 현재가 경사각이 더 크니까. 됐죠? 현재가 더 길어야 돼요. 디귿이 더 짧고 현재가 더 깁니다. 자, 이제 그러나면은 다음 문제 16번이고요. 16번도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계산 문제. 자, 일단은 문제 조건에서는 중심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대요. 뭐 간단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별의 종류 공부했었죠. 원시별, 주기혈성, 거성, 초거성, 백색외성. 그 중에 중심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원시별과 백색외성. 그럼 가능한 게 얘는 뭐예요? 얘는 주기혈성이거나 거성이나 초거성.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가 볼게요. 가라고 하는 건 질량이 태양 질량인데 반지름이 엄청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는 중심핵에서 핵융합한대요. 그러면 일단 뭐예요? 태양의 진화 경로상을 따라가다 보면 주기혈성 다음에 거성. 그럼 얘는 주기혈성 또는 거성이겠죠. 근데 만약 주기혈성이면 태양 정도 질량 갖고 있을 때는 반지름도 태양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반지름이 엄청 큽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거성입니다. 거성. 됐죠? 만약 주기혈성이면 여기 1을 적으면 여기도 1 정도를 적어야 돼요. 주기혈성이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인데 엄청 커져 있습니다. 근데 중심부에서 핵융합한대요. 그러면 얘는 거성. 그 중에 태양 정도 질량하는 아이는 안쪽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죠.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상태겠죠. 거성의 중심 핵에서는
수소가 고갈된 상태니까 수소 핵융합이 안 일어나요. 그 다음 단계인 헬륨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최소 이렇게 반면에 나하고 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니까 O 있습니다. O. 얘네 주기혈성. 얘네 중심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 그러면 거기 있는 거 기억. 중심핵의 온도는 당연히 가가 높겠죠. 얘는 주계열성의 중심핵이고 얘는 거성이니까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기억 맞았고요. 자, 님 볼게요. 자, 다라고 하는 거는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 보니까 질량은 태양 질량의 2배보다 작고 태양보다도 작습니다. 태양보다 질량 작은 주계열성. 근데 주계열성이죠. 그러면 이 별의 표면을 그리고 나면 이 안쪽에 이렇게 수소 핵융합하는 영역이 있을 텐데 만약 온도를 그리면 당연히 중심부의 온도가 제일 높을 거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이때 수소 핵융합은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더 잘 일어나겠죠. 중심부에서 더 활발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요 길을 따라서 요 선을 따라서 만약에 수소의 비율을 만약 그려본다면 수소 핵융합이 없는 바깥쪽은 수소의 질량비가 거의 일정할 거예요. 그렇죠? 거의 일정합니다. 반면에 요 안쪽은 수소 핵융합을 할 거고요. 안쪽이 더 활발할 테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됐죠? 요 시작점이 어딜지 모르겠으나 그래프는 수소의 질량비가 점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한 모습을 갖게 되겠죠. 됐죠? 요런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 거기 있는 거 니은 옳지가 않은. 참고로 여기는 대륙도 없어요. 아시죠? 태양 질량의 2배 이하인 주계성은 대륙이 없습니다. 섞이기도 힘들어요. 되셨죠? 자, 니은 옳지 않은 퀘즈 디귿 볼게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긴 한데 정확한 거는 계산인 것 같고요. 계산이 아니고 이렇게 푼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니까 문제에서는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량은 광도고 광도에 대한 별 질량이면은 L분의 M이겠죠. L분의 M. 자, 이때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얘는 대체로 수명입니다. 내가 연료를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내가 연료를 이 정도씩 태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명이라고 생각해서 푼 친구도 있을 거고 분명히. 또는 HR도를 그려봐 가지고요. 주계열성입니다. 이때 주계열성에서 질량의 그 범위는 해봤자 몇 배예요, 몇 배. 해봤자 수십 배. 그런데 광도의 범위는 태양보다 우리가 광도 뭐 100배, 10,000배 이랬죠. 그렇죠? 질량은 커져봤자 몇 수십 배밖에 안 되는데 광도는 뭐 100배, 10,000배 이렇습니다. 변화가 얘가 훨씬 크죠. 그죠? 질량 클수록 요거는 조금씩 증가하는데 얘는 크게 증가해요. 그럼 질량 클수록 이 값은 어때요? 이 값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정확한 건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봅니다. 자, 나라고 하는 애가 있고 다가 있습니다. 자, 둘 다 주계열성이죠. 주계열성. 일단 반지름 값은 얘가 4고요. 얘가 0.9입니다. 됐죠? 표면 온도 T 값을 주면 얘가 T 나고요. 얘가 T 다일 때 둘 중에 당연히 얘가 온도 높죠. 왜요? 질량 값을 쓰면 질량 값이 얘가 지금 8이고 얘가 0.8이죠. 주계열성 중에선 질량 큰 애가 반지름 크고 온도 높고. 됐죠? 이때 문제에서는 묻고 있는 게 L분의 M입니다. L분의 M. 이때 나는 어떻게 구하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광도라고 하는 건 4파이 R의 제곱 T의 4제곱 그리고 질량은 8. 다라고 하는 거는 4파이 R의 제곱 곱하기 T의 4제곱 그리고 질량 이렇게 되죠. 비교만 하면 돼요. 요거는 16 곱하기 온도의 4제곱분의 8이고요. 얘는 9981, 0.81 곱하기
온도의 4제곱분의 0.8이죠. 숫자 통일합니다. 여기 8이니까 8을 만들려면 위아래 10 곱하면 돼요. 여기 8.1입니다. 8.1.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는 얘가 크죠. 8.1입니다. 16이고 온도는 여기 다보다 나가 높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분모도 크죠. 그럼 요 값이 더 작겠네요. 작습니다. 누가요? 나가 작습니다. 나가 다보다 작다. 됐죠? 정답 5번의 기억 티귿. 자, 다음 문제 17번 봅니다. 17번은 우리 엘니뇨, 라니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다가 그래, 요 그림 아래다가 평상시 상황을 그려봅니다. 이쪽이 인도네시아에 있고 이쪽 서태평양 경도값은 2가 있고 이쪽이 지금 남미 페루 있고 이쪽이 동태평양 경도값이 W입니다. 평상시 무역풍이 붑니다. 남적도 흐리고 가죠. 물이 부족하니까 깊은 데서 물이 올라옵니다. 용승 발생. 깊은 데서 올라온 물은 차가운 물이에요. 표층선 낮습니다. 표층선 낮기 때문에 그 위에는 공기도 온도가 낮아요. 온도 낮은 공기는 내려옵니다. 밀도 커서 하강 기류. 평상시 쪽에는 고기압. 또한 바닷물의 온도가 낮으니까 물의 증발량이 작아요. 그럼 대기중에 수증기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구름도 잘 안 생깁니다. 날씨 맑은 상황. 됐죠? 날씨 맑음. 반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얘랑 대비되죠. 이쪽은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서 위에는 공기의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기류 발생. 구름 생기고. 바닷물 증발로 구름도 잘 만들어지고. 됐죠? 그러기 대체로 저기압 만들어집니다. 평상시 구름 생기고 비가 와요. 이쪽은 구름과 비. 이쪽은 날씨 맑음. 됐나요? 이런 상황인데 엘니뇨는 평상시에 반대, 라니냐는 평상시에 더 강하게. 자, 가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가는 서태평양 이쪽이고요. 이쪽은 평상시 따뜻한 물 위에서 수증기 많은 공기가 잘 올라가면서 구름 생깁니다. 평상시. 근데 엘니뇨가 되면은 여기가 어때요? 여기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져요. 수증기량이 평상시보다 줍니다. 됐죠? 여기 엘니뇨. 평상시보다 여기는 구름이 잘 안 생기고 하강 기류 때문에 날씨가 맑아서 건조한 상황. 평상시보다 건조해져요. 엘니뇨 때. 그래서 가뭄 산불 기억나시죠? 평상시 상승 기류, 구름 생기고 비가 내리는 상황인데 엘니뇨 때는 하강 기류가 생기면서 여기는 날씨가 맑은 평상시보다 건조한. 됐나요? 그렇죠? 수증기가 더 작은. 반면에 라니냐 때는 상승기류 더 잘 발달합니다. 비가 더 와요. 됐죠? 여기 지금 라니냐 상황. 라니냐 이쪽 갑니다. 얘는 뭐냐면 여기 단면 그렸어요. 단면 그리면 이렇게 그렸죠. 이쪽이 지금 서태평양, 동태평양. 평상시 무역풍이 불어서 해수면이 이렇게 됐죠? 찬물이 올라오면서 용승. 그래서 따뜻한 물과 찬물의 경계. 간단히 수온 약층 시작 깊이가 이렇게. 근데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해수면 경사가 완만해집니다. 용승 약해지면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예요. 엘니뇨 때. 라니냐 때는 이렇게 되죠. 라니냐 때는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라니냐 때는 오히려 더 경사가 급해집니다. 용승도 더 강해지니까 수온약층이 더 들어 올려져요. 됐죠? 이렇게. 자, 문제에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이쪽은 더 낮아졌고 이쪽은 더 올라갔습니다. 더 낮아졌대요. 얘는 지금 더 높아진 상황이니까 얘가 아니고 더 낮아졌죠. 평상시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이 상황이네요. 라니냐. 얘 라니냐. 그러면 얘는 B입니다. B. 볼게요. 나는 B에 해당합니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의해서 수온 약층 시작 깊이. 동태평양 이쪽이죠. 얘가 엘니뇨 A입니다. 얘가 라니냐 B입니다. 수온 약층 시작 깊이가 평상시보다 더 깊어졌죠. 평상시보다 더 얕아졌죠.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평상시보다 더 깊어졌고요. 평상시보다 더 얕아졌습니다. 이때가 더 깊죠. A가 깊습니다. 이게 맞았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요거 볼게요. 일단은 평상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서 이쪽은 기압이 높고 이쪽은 낮아요. 여기 중에 이제 엘니뇨 때는 평상시 기압이 높았던 이곳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아집니다. 편차는 부호가 마이너스. 평상시 낮은 이쪽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니 편차의 부호가 플러스. 뺐을 때 음수 나오고요. B라고 하는 라니냐 시기는 라니냐 평상시 높았는데 더 높아집니다. 플러스. 낮은데 더 낮아집니다. 편차의 부호 마이너스. 빼면 양수 나와요. 그러면 A보다 B가 크죠. A보다 B가 큽니다. 그렇죠? A보다 B가 커야 돼. B가.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자, 이제 우리 18번 볼게요. 18번 문제가 일단 계산 문제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 개념 가지고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해 보면 일단 가, 나, 다, 별 3개가 있고요.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태양이라고 하는 아이는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 절대 등급은 별 나로부터 18세계 거리에 두었을 때 밝기 가지고 매긴 등급. 그러니까 태양을 내가 18세계 거리에 놓고 보면 내 눈에 이 정도 밝기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등급으로 따지면. 이제 그 다음에 가나 다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E라고 쓰고요. E는 시그마 T의 4제곱입니다. 시그마 T의 4제곱. 자, 이제 그러면 얘는 만약에 온도를 물어보면 표면 온도. 얘는 지금 2의 4제곱이고 얘는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얘는 온도가 표면 온도가 태양의 2배. 얘는 2분의 1배입니다. 됐죠? 2분의 1배. 표면 온도의 비가 나왔습니다. 표면 온도. 태양을 비웠을 때. 이때 람다 맥스라고 하는 값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람다 맥스 값을 물어본다면 얘는 2분의 1대 2가 됩니다. 됐죠? 가나에서. 그럼 볼게요. 복사 에너지 최대로 방출한 파장. 요거를 묻고 있고 이때 가는 나의 몇 배? 4분의 1배죠. 그죠? 2의 4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4분의 1배입니다. 기억 옳지 않고요. 자, 니은 봅니다. 니은. 반지름. 지금 나의 반지름 묻고 있는데 우리 반지름 할 때 생각해야 될 게 광도의 개념. 광도는 반지름 제곱 곱하기 표면도 4제곱. 이때 광도를 알아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절대 등급 필요합니다. 절대 등급의 숫자가 작은 게 광도가 큰 거. 이때 5등급당 100배. 기억나시죠? 5등급 차가 광도 100배. 등급은 숫자가 작은 게 밝고 그리고 광도 큰 거.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나의 절대 등급입니다. 나의 절대 등급. 태양의 절대 등급 이미 있으니까 요거. 그럼 나의 절대 등급. 자, 나의 절대 등급 이렇게 구하면 돼요. 간단히 만약에 계산식을 쓴다면 우리 했던 것 중에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5로그 거리 빼기 5 한 적 있죠. 물론 이거 아니어도 풀 수가 있어요. 이걸 썼다면 아마도 4.8 빼기 절대 등급은 5로그 얘가 거리 1000이니까 1000 빼기 5가 되고 얘가 지금 3이죠. 얘는 15죠. 그럼 얘가 10이 되죠. 10입니다.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건 M은 넘겼을 때 4.8 빼기 10입니다. 절대 등급을 봤을 때 10이 더 작죠. 태양보다 10이 작죠. 5 한 번 더 작고 5 한 번 더 작고 그게 10이죠. 그럼 광도가 100 곱하기 100입니다. 광도가 태양의 몇 배? 10의 4승배. 5등급당 100배니까 10차 나면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의 4승배.
광도가 10의 4승배네요. 근데 이렇게 풀지 않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볼게요. 내가 여기 있고요. 18색이 여기입니다. 태양을 여기다 갖다 두면 얘 등급이 4.8 됐죠? 자, 그런데 지금 나라고 하는 건 엄청 멀어요. 1000파섹 있습니다. 1000파섹. 얘 내 눈에 지금 얼마로? 4.8로 보여요. 지금 내 입장에서는 태양을 10파섹에 두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밝기하고요. 실제가 1000파섹에서 보이는 밝기 같아요. 이때 실제 밝기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태양을 10파섹에 뒀을 때 그 밝기 가지고 매긴 등급, 이게 4.8이고 얘는 지금 1000파섹의 거리 있는데 내 눈에 태양과 똑같은 밝기로 보여요. 근데 절대 등급은 뭐예요? 실제 밝기는 얘를 여기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이때 밝기 가지고 등급 매겨야 돼요. 이게 실제 밝기 비교하는 개념이죠. 자, 10파섹까지 땡깁니다. 그러면 거리를 얼마로? 100분의 1로 땡겨야 돼요. 100분의 1. 100분의 1로 가져오면, 거리를 100분의 1 거리를 가져오면, 그럼 어때요? 밝기가 더 밝아지겠죠. 몇 배? 별의 거리와 밝기 관계. 거리가 2배가 된 밝기는 4분의 1, 3배면 9분의 1. 밝기는 거리의 제곱 반비례합니다. 근데 100분의 1이 됐대요. 그러면 밝기는 이렇게 10,000배. 결국 여기 있는 이 별은 태양보다 광도가 10,000배입니다. 10,000배인 별입니다. 10,000배. 그래서 요거 일단 10,000배를 찾는 게 계산식을 쓰든 원리를 쓰든 일단 구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그래서 해볼게요. 반지름. 요걸 돌려보면, 활용해보면 반지름 제곱은 이렇게 씁니다. 그럼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비례합니다. t의 제곱분의 루트 l에. 그런데 지금 온도는 어때요? 온도는 보다시피 태양의 2분의 1. 그러면 여기 2분의 1의 제곱분의 광도는 지금 만. 그러면 100 하고 나서 얘가 4분의 1입니다.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럼 얼마? 400배. 400배. 이게 맞았고요. 자, 이제 디귿 갑니다. 디귿. 디귿 한번 해볼게요. 디귿. 내가 지금 여기 있고요. 태양을 10파섹에 만약 둔다면 얘는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입니다. 4.8 됐죠? 이걸 가지고 광도 정한다 그랬죠. 광도는 절대 등급과 관련된 개념. 그런데 지금 다라고 하는 별은, 다는 어디 있냐면 5파섹이 있대요. 5파섹. 5파섹. 여기 있고 이때 내 눈에 마이너스 2.2 등급으로 보인대요. 얘는 겉보기 등급. 됐죠? 이때 얘 실제 밝기를 비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여기까지 밀어놔야 돼요. 거리를 2배가 되게끔 여기다 갖다 놔야 됩니다. 2배 되게끔. 이때 밝기 가지고 매긴 등급이 절대 등급이에요. 그럼 얘는 절대 등급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2보다는 숫자가 크겠죠. 10파섹에 갖다 놓으면 거리가 2배가 되니까 밝기가 감소합니다. 감소해요. 감소하면 등급의 숫자는 커진다 그랬죠. 그럼 요것보다는 절대 등급이 클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거리가 2배 됩니다. 그럼 밝기는 얼마? 4분의 2 되겠죠. 거리가 2배 되면 밝기가 4분의 1. 요 등급을 갖는 별보다 밝기가 4분의 1인 별의 등급은 이제 얘기 필요한 거고요. 우리 배웠던 거. 한 등급당 밝기비 2.5. 두 등급 차면은 2.5 곱하기 2.5분의 1. 결국 6.25분의 1입니다. 만약 두 등급 차가 나는 별이 있다면 여기다가 2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0.2를 만들면 되는데 얘는 지금 이 정도보다는 밝죠? 밝죠? 그렇죠? 6.25분의 1배가 아니고 4분의 1이니까 그럼 결국에 여기까지 밀어도요 절대 등급이 요것보다는 작아야 돼요. 요것보다는 밝아야 되니까. 그렇죠? 요것보다는 밝아야 되니까. 얘보다 밝대요. 광도가.
만약 이 정도 절대 등급 갖는 별이면 태양과의 절대 등급 비교했을 때 지금 정확히 어때요? 5 차이 나죠. 5 차이가 나면은 광도비가 100배일 텐데,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100이 될 텐데 얘보다 절대 등급이 더 작아요. 그러면 태양보다 100배가 아니고 100배보다는 더 크게 밝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2 등급인 별, 이 별과 태양의 광도를 비교하려면 이 별의 절대 등급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별을 10파섹 거리에 두고 나서 밝기를 비교해야 되고, 거리를 2배로 만듭니다. 그럼 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2 보다는 커질 텐데 얼마나 커질까요? 그 상황이잖아요. 이때 거리가 2배가 되면 밝기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거리가 2배 되면서 밝기가 4분의 1인 별의 등급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별의 등급에서는 한 등급당 2.5입니다. 만약에 얘보다 한 등급이 큰 별이면 2.5분의 1, 그 정도 밝기. 얘보다 2등급이 큰 별이면 2.5 곱하기 2.5분의 1배의 밝기를 갖는 별. 됐죠? 근데 우리는 요게 아니고 얘보다는 밝은 별이잖아요. 그쵸? 4분의 1만 되면 되니까 6.25분의 1이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요 등급보다 2를 더한 값이 아닌 2보다는 작은 값을 넣어야 돼요. 그럼 절대 등급은 2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0.2니까 여기는 별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0.2보다는 작습니다. 0.2보다 작아요. 만약에 마이너스 0.2면은 광도가 태양 광도의 100배일 텐데, 그게 아니고 요것보다 더 작으니까 100배보다 더 밝은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100보다 커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다음 19번 볼게요. 19번 문제도 우리가 단순히 계산식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요. 배웠던 개념을 조금만 활용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시선 방향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행성들의 위치, 여기 별이 도는 공정 궤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파장을 주고 있고 실제 별의 관측 파장 주고 있죠. 여기서 일단 행성이 여기 있을 때 별은 여기 있잖아요. 공통질량 중심으로 반대편에. 그 다음에 만약에 행성 여기 있으면 행성일 때 별, 행성일 때 별 B, 행성 C일 때 별, 여기 C 이렇게 되는데 요것만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에 B를 그리고 여기 C, A 그릴 겁니다. 행성 A 위치일 때 별의 위치, 행성이 B에 있을 때 별의 위치, 행성이 C에 있을 때 별의 위치. 자, 별의 위치만 그려본다면 이렇게. 자, 요게 지금 별이 도는 궤도고요. 시선 방향 이쪽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행성이 A에 있을 때 별은 여기 있습니다. A. 그 다음에 행성이 B에 있을 때 별은 어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각도 여기 얼마? 30도. 자, 행성이 C에 있을 때 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각도 몇 도? 요거 45도. 이 상태고요. 자, 관측 파장을 봤더니 B에 있을 때, A에 있을 때 지금 보다시피 B에 있을 때가 더 길죠. 그죠? 만약에 중심별이 이렇게 돈다면 이때는 기존 파장보다는 나한테 접근하니까 짧아져야 되고, 별이 이렇게 돈다면 얘는 나한테서 멀어지니까 길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둘 중에서 B에서 더 길게 관측됩니다. 그러면 별이 어떻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돌아야 돼요. 별이 나한테 접근하면서 관측 파장보다 짧아져야 되고, 별이 멀어지면서 관측 파장보다 길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야 되고요. 별이 이렇게 돕니다. 됐죠? 그러니 B의 위치에서 중심별은 나한테서 멀어지니까 무슨 편이? 적색편이. 기억 말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얘 공전 속도를요. 동 속도를 공전 속도 이렇게 적어볼게요. 공전 속도. 마찬가지 이것도 공전 속도. 마찬가지 얘도 공전 속도 이렇게 적어본다면 자, 시선 속도는 이렇게 되죠. 공전 속도 자체가 시선 속도. 단 부호는 마이너스. 자, 여기서는 시선 속도가 요만큼만. 그러니까 요 값은 얼마? 공전 속도의 절반. 요게 60도니까 2대 1대 3에서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시선 속도. 부호는 마이너스고 얘는 여기 지금 45도입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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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니까 이거는 2분의 이렇게 2분의 루트 2 이렇게 공전 속도 됐죠. 만약 부호를 모르나 이쪽은 시선 속도가 공전 속도랑 같고 부호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접근할 때는 마이너스. 그죠? 접근할 때는 마이너스, 멀어질 때는 플러스. 됐죠? 자,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도플러 효과에서 나에게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시선 방향 속도는 원래 파장을 기준으로 파장이 변하는 속도 곱하기 빛의 속도입니다. 됐죠? 요거. 이때 기준 파장을 한 상수로 준다면, 한 값을 준다면 요거 상수죠? 얘도 지금 상수죠? 그러면 시선 속도 값과 여기 파장 변화는 그 값이 같아야 돼요. 비례해야 돼요. 비례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원래 흡선의 파장을 이쪽이 청색 쪽 방향, 이쪽이 적색 쪽 방향에서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면 보다시피 시선 속도 절대값의 비가 얘가 지금 2일 때 얘가 지금 1이죠. 요거랑 요거의 비가 지금 2대 1이죠. 2의 속도로 접근할 때 얘는 1의 속도로 멀어지는 꼴이죠. 그러면 파장 변화도 얘가 2만큼 변하면 얘는 1만큼 변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B일 때 요만큼 늘어났대요. B일 때. 그러면 A일 때는 요거의 2배만큼 짧아지면 되죠. 이렇게. 기준 파장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B는 적색편이 A는 청색편인데 파장의 변화 정도가 얘가 1일 때 이제 2해야 돼요. 됐죠? 이때 요게 지금 499.999고요. 얘가 지금 500.005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갖는 값은 500이어야 돼요. 500이고 여기에 지금 얼마? 0.01 여기가 얼마? 0. 보다시피 005 이렇게 됩니다. 기준 파장 요거. 됐죠? 자, 일단 기억 한번 해봤고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요거잖아요. 요거. 자, 보다시피 나한테 접근합니다. 파장이 짧아지겠죠. 파장이 짧아지는데 어느 정도? 요걸 1로 봤을 때 몇 배? 요거의 루트 2배. 루트 2배. 루트 2배입니다. 요거의 루트 2배. 또는 요거를 1로 봤을 때 요거의 2분의 루트 2배. 됐죠? 그럼 얘는 0.5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니까요. 가운데를 툭 찔한 다음에 이쪽 어딘가 찍어야 돼요. 여기 지금 B입니다. B. 그럼 볼게요. 둘 사이 값을 만약 찍으면 여기가 얼마냐면 499.995입니다. 근데 얘보다 어때야 돼요? 짧아야 돼요. 됐죠? 499.995보다 작습니다. 이 맞았고. 자, 이제 중심별의 공전 속도 구합니다. 이때 요걸로 구해도 되죠. 요거. 나한테 가장 빠르게 접근한 이 방향의 속도가 공전 속도가 되는 거고 단 시선 속도와는 부호만 반대하면 되니까 해볼게요. 자, 나한테 요렇게 접근합니다. 요게 공전 속도인데 나한테 접근하니까 부호를 마이너스 썼습니다. 마이너스. 요 값은 시선 속도는 원래 파장이 500입니다. 500. 500을 기준으로 지금 A일 때 줄었죠. 얼마? 0.01 줄었죠. 근데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뭐 하면 돼요? 곱하기 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돼요. 지금 마이너스면 나한테 접근하는
속도니까 마이너스 그냥 붙여준 거고요. 줄었으니까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요거 이렇게 지워도 되죠. 양쪽. 그럼 이제 하나, 둘 지우고 하나, 둘 지우고 하나, 둘 지우고 1을 만들면 얘는 5분의 30입니다. 그럼 얼마? 6이죠. 정답은 5번의 기억니은 디귿.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요거고요. 얘는 우리가 많이 해봤던 문제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차근차근 해본다면 일단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직궤에서 찾아본 그 지자기 극이 A 입장에서는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자기 극은 항상 어디? 그 지자기 특히나 북극은 항상 여기. 항상 여기입니다. 근데 A 주기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여. 이거잖아요. 근데 항상 여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여요. 얘가 움직여서. 대륙이 이동해서. 또는 지구가 움직여서. 자, 이때 A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A. 적도입니다. 적도. A 입장에서. 자, 기억 시기에 그 지자기극이 여기였던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는 여기였습니다. 왜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땅이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면 기억 시기에 이 땅의 위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원래 위치로 오면서 같이 가주면 돼요. 되죠? 같이 가면 됩니다. 자, 이때 현재 이 I 위치는 60도죠. 60도인데 얘가 이만큼 올 때 가는 정도를 보면은 얘 지금 요 위치가 지금 30입니다. 얘가 60만큼 와야 돼요. 그럼 얘도 60만큼 가야죠. 그럼 어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쪽 보면은 적도에. 기억 시기에 A는 적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격은 여기였어요. 90도에. 근데 얘가 60도만큼 오니까 얘가 60도만큼 간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과거 위치 찾는 방법 반대로 같이 돌려주면 돼요. 자, 니은 시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로 돌려줄게요. 돌립니다. 지금 니은은 어디냐면 60이죠. 30만큼 가야 돼요. 그럼 얘도 30만큼 가면 되겠죠. 60에서 30을 갑니다. 그럼 얼마? 30도 n에 갖다 놓으면 되죠. 니은 시기. 현재는 어디? 현재는 어디? 60도 n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기억 시기 적도에 있었던 아이가 시간 지나 30까지 왔고 시간 지나 현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요건 A였고 B 갑니다. B. 자, B라고 하는 거 기억 시기에 어디 있을까요? 얘를 옮기면서 같이 가면 돼요. 기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 있냐면 기억은 요게 지금 45도죠. 45도니까 90까지 가려면 45도 필요하죠. 45도 오면서 얘를 45도 밀면 돼요. 얘 지금 45도 있죠. 45도 더 내려가면은 적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기억 시기에 적도 있었네요. 적도. 자, 이제 니은 시기 갑니다. 니은 시기. 니은 시기. 자, 니은 시기 위치 찾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가면서 같이 가면 됩니다. 60이고 90이면 이 정도 각도가 15도, 15도니까 15도만 오면 되죠. 얘 15도 내려갑니다. 45에서 15도 내려가면 30이죠. 30. 그러니까 결국 얘는 30도 있었네요. 30도. 니은 시기에 현재는 45도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설명 가능하네요. 기억 시기에 둘 다 적도에 한 덩어리로 썼고요. 얘가 지금 니은 시기까지 한 덩어리인 채로 30까지 와 있었겠죠.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니은 시기 이후에 분리됐고 A는 요만큼 왔습니다. 30을. 근데 B는 요만큼밖에 못 왔네요. 분리된 시기는 니은 이후일 거고요. 그죠? 니은 이후일 거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니은부터 현재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똑같은 시간인데 얘가 더 많이 갔죠. 그럼 속도는 얘가 더 빨리 온 거죠. 자, 봅니다. 자, A에서 구한 고 지자기 복각의 절대값. 고 지자기 복각의 절대값. 고 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은 위도가 높을수록 크다 그랬죠. 문제에서 기억과 니은입니다. 니은이 더 저위도죠. 그러면 복각의 절대값 B가 더 작겠죠. 기억이 니은보다 작습니다. 기억 맞았고요. 자, 분리는 언제?
니은 이후 시기에 어디서? 북반구에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니은 맞았고요. 니은부터 현재까지 이동 속도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A가 더 많이 갔죠? B보다 A가 더 많이 갔죠? 그럼 A가 더 빠른 겁니다. 정답은 5번의 기억니은 디귿. 자, 여기까지 우리 20번 쭉 풀어봤고요. 문제 풀다 보니까 계산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비 고3이거나 이걸 보는 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실제 수능 전이라고 한다면 계산 문제도 여러 번 반복해 보셔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개념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수능 치신 친구들 정말 열심히 공부 잘 하셨고요. 선생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후배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